이번 6차 보고서는 1.5를 안 넘는 건 없어요. 현재 30% 건물이 잡는다. 피카츄의 에너지 대모험. 안녕하세요. 저는 피카츄이고요. 저는 권 선생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후위기입니다. 또 오랜만에 기후위기란 주제를 들고 찾아왔는데요. 오늘은 이 주제에 관련해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박훈 연구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얼마 전에 IPCC,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54차 총회에서 보고서가 새로 이제 나왔는데요. 그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이렇게 연구위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IPCC가 뭐 하는 곳이고 또 IPCC 보고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환경 문제를 주로 관장하는 국제 협약들이 있습니다. 기후변화는 UNFCCC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 기구마다 그 기구를 돕는다고 할까요? 그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후변화를 관장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은 이 IPCC. 7년 정도를 주기로 기후변화에 관해서 과학적인 발견을 집대성해서 보고서를 내는데 한 번에 4권씩 나오거든요. 그 실무 그룹, 이번에 나온 건 제1 실무 그룹인데 파일 열어본 분 아시겠지만 한 3,900몇 쪽 되니까 되게 두꺼운 보고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그만 잘 안 보고 요약한 보고서를 주로. 저는 궁금한 게 2018년에는 인천 송도에서 1.5도시 특별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. 그러면 그것과는 이번 보고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사실 2018년하고 2021년이면 몇 년 차이가 안 나잖아요. 그리고 특히나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사실 줄은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가속하고 있는데 보고서 자체에서 예측하는 거는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. 1.5도씨, 지구온난화 1.5도씨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보다 전 지구 평균 온도가 1.5도씨 높아지는 시점은 2030년부터 2052년 사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2034.5년이라는 게 그때 거고 1.5도씨에서는 2035년을 접한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0.5년이 당겨져 있는데요. 물론 가속하고 있지만 보고서에서 예측하는 그 시점이 그렇게 빨라진 건 아니다. 국제적으로 2050년 기준으로 탄소 중립 선언을 국가들이 많이 하잖아요. 한국을 포함해서. 그게 저는 2018년에 IPCC 그 1.5도시 특별 보고서 기준으로 어떤 채택되고 있는 정책 목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보고서도 그렇고 당시 보고서도 그렇고 대단히 그 정도 목표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? 1.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이제 2030년까지는 2010년보다 45% 줄이나 그리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가 돼야 된다.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1.5를 안 넘는 근데 이번 6차 보고서는 1.5를 안 넘는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 보는 거죠. 그 1.5도씨 특별 보고서에서는 2050년에 넷제로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티브로 가는데 이번에는 2056년쯤에 네가티브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된다는 말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뭐 동아시아 지역이든지 어떤 지역들에 좀 어떤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.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태양 에너지가 왔다가 그 CO2라거나 뭐 메탄이라거나 이제 그 기체 분자에 열이 붙잡혀가지고 지구를 못 나가는 에너지 중에 열이라고 하면 그 중에 91%가 바다에서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. 사실 바다에서 흡수 안 해줬으면 벌써 우리는 뭐 금성이나 수성처럼 됐어요. 우리가 주로 사는 공간이 땅이다 보니까 바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. 지금 우리가 1.5도 경로로 가도 전 세계 산호의 한 70%는 멸종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의 경로로 가면 한 90% 이상, 거의 100%, 전 세계 모든 열대 산호는 없어진다. 이제 바다가 열을 흡수한다는 것은 수온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예전에는 명태를 먹었는데 이제 참치를 먹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랬는데 적도에 가까운
안 그래도 더운 나라들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. 바다에 나가도 잡을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. 또 바다가 CO2도 다 많이 흡수를 해주고 있거든요. CO2를 흡수한다는 말하자면 바닷물이 탄산수로 강성화하는 거. 네, 해양 산성화. 해양산성화가 되고 있으니까. 그러면 해수면 상승도 될 거예요. 네. 그러면 뭐 관련된 홍수라든지 네. 그런 게더 궁금해요. 왜 물은 섭씨 4도에서 가장 부피가 작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그보다 올라가면 점점 부피가 오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점점 바닷물이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경우로 보면은 뭐 최대한 21세기 말까지는 1m 올 수 있고 기후 피드백이 일어나면은 2m는 올 수 있다. 그리고 태풍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저기압이잖아요. 그래서 그 밑에 태풍의 눈 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가는 곳에는 바로 밑에는 바다가 살짝 들려요. 근데 만조에 만약에 태풍이 온다. 그러면 그 올라온 바닷물을 더 위로 잡아당기는 거예요. 간사이 공항에 물에 잠긴 거 본 적 네. 있으실 겁니다. 그게 그 현상이거든요.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 두 개가 같이 일어나면 인천공항도 사실 펄줄 업무로 잠길 수 있고 환경도시평가연구원에서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인천의 30%가 물에 잠긴다. 그렇다면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. 모든 전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온실가스 배출한다면 1년에 뭐 3톤 정도 CO2 되면 3톤 뭐 그 정도로 하면은 어떻게 기후 재앙을 1.5도, 2.2도씩 넘는 걸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. 우리나라가 지금 한 13톤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. 톤에서 13톤? 네.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4배 정도 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또 더 크고 편한 자동차를 타고 싶어 그렇죠. 최소한 세계 평균까지라도 가려면 지금은 온실가스를 한 4분의 1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긴 합니다.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얼마씩 줄이는 거는 모아도 얼마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 10% 넘게를 포스코 한 회사가 배출하는데 근데 포스코가 잘못했느냐? 이가 필요한 인프라나 또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뭐 중장비 같은 거 할 때 계속 쇠가 들어가니까 더 많이 쓰고 더 건물을 짓고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는 게 나라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목표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국민이 뽑는 대표나 또 그런 대표들이 만드는 정책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육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또 이런 그 환경단체에서 토론하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면 근데 그거는 올해 한번 캠페인했다고 바뀌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. 시민들의 암과 실천으로 극복해나가는. 열심히 하루하루 갖고 나가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. 오늘 이제 박훈 연구위원님께서 6차 IPCC 보고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짚어주셨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네, 오늘 피카츄의 에너지 대모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댓글 알림 설정. 눌러주세요. 안녕! 안녕. 구독 꾹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